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희정입니다.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주입니다. 오늘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보름 내 일부 강요의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긴밀하게 협력했던 강요들이 대거 물망에 오르면서 대북 정책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 일본, 호주 정상과 잇따라 통화하며 동맹 강화 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 신뢰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건데 한중,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이시안 한반도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 당시 햇볕 정책은 포용 정책의 승리라며 지지 성명을 냈을 정도로 대표적인 협상파였습니다. 2001년 미 상원 외교위원장 자격으로 방한했을 때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넥타이를 바꿔매는 친분을 보여주며 햇볕 정책에 대해 적극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바이든 위원장께서는 저의 햇볕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해 주시고 이번에 북한을 가시지 못하게 됐지만 먼 연에서 꼭 가셔가지고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사담 후세인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협상이 더 중요하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바이든 당선인. 2013년엔 부통령 자격으로 두 번째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손녀와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찾을 정도로 한반도 정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은 한층 단호해졌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have to make it absolutely clear to Kim Jong-un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not accept or tolerate a nuclear-armed North Korea. 부통령 시절이던 2012년 북핵 동결과 식량 지원을 맞바꾼 229 합의를 북한이 두 달도 안 돼 장거리 로켓 발사로 파기하자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겁니다. 유엔 안보리사의 결의는 장거리 미사일 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조약이 있습니다. 세계 유엔의 우주 조약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재선 직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도 비핵화 의지를 불신하게 만든 계기가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바이든 당선인의 대북 언사는 한층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독재자, 폭력배로 지칭했고 What has he done? He's legitimized North Korea. He's talked about his good buddy who's a thug. 북한의 핵 능력 축소를 대화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원칙적인 대북 기조 속에 정상끼리談判보다는 실무 협상, 다자 협상 중심의 전통적 외교 방식을 꾀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북한의 그 핵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고 그렇지만 북한 핵 능력이 고도화 전문화됐기 때문에 북한이 단기간에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이제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실무 협상을 통해서 포괄적, 단계적, 점진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하지만 그의 거칠어진 대북 발언을 미국 국내 정치적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시에 대북 강경론 입장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실제 정책에서는 그렇지 않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바이든의 정책이라기보다는 그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최근 재미 한인의 북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북한과 각을 세울지, 인도주의적 접근으로 대화 물꼬를 틀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제 국내 외교가의 시선은 차기 미 행정부의 내각에 쏠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내각의 외교 안보 라인이 어떻게 구축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향후 대북 정책은 물론 한미 관계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통합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바이든 당선인. 그가 꾸릴 내각 후보군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토니 블링컨. 바이든 당선인의 핵심 참모로 차기 국무장관이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관련 지식에 해박하며 이란 핵 합의를 설계하고 성사시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We're focused on increasing the pressure on North Korea with one purpose: to bring it back to the table to negotiate in good faith denuclearization. That is the objective. 최근 김정은 위원장을 최악의 폭군으로 부르는 등 강경한 대북관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바이든 캠프 내에서 비교적 중도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원칙에 의해서 비핵화가 우선돼야 된다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대북 제재 및 압박, 그리고 한국과 일본 등의 동맹과의 그 긴밀한 공조, 그리고 중국을 압박해서 대북 제재를 더 효과적으로 시행해서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전통적인 그 워싱턴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잔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됩니다. 미 대선 국면에서 이른바 트럼프 저격수로 불렸던 라이스 전 보좌관은 현실적인 매파로 손꼽힙니다. 제재 강화로 북한을 압박해 협상에 나서게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Would be a very grave situation, a very grave provocation, and we would aim for and expect a very strong response from the Security Council. 바이든 당선인의 부통령 시절 안보보좌관이었던 제이크 설리번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물망에 오릅니다. 제재 완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상응 조치를 통해 북한과의 빠른 협상을 끌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입니다. We also discussed North Korea's provocative behavior and our joint commitment to fulfilling our obligations. 미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국방장관 후보로 꼽히는 미셸 플러노이는 국방차관 시절 북한 문제에 한미 동맹과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미 공조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정부는 바이든 당선인 측과 소통 채널을 만드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바이든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한중 관계는 물론 한일 관계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외교의 핵심은 동맹을 중시하는 건데요.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적극 중재하면서 한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대중국 공세를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안부 합의를 두고 한일 갈등이 치열했던 2013년. 아베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 계획을 밝히자 당시 부통령이던 바이든 당선인이 나섰습니다. 한국의 들끓는 여론을 감안해 아베 총리의 참배를 만류한 겁니다. 2015년에는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마쿠에서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바이든이 수장이 돼 이끌 새 행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걸 아시아 정책의 기본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We need to look for opportunities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domestic friends, reaching to our partners in Asia, including Japan, South Korea.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겠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인식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전화통화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 축이라고 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우방국들과의 안보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건데 미국 새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한중, 한일 관계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 때 보면은 사드 배치도 오바마 행정부 때 이루어졌고요. 한일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오바마 행정부 때 체결됐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지만 중국을 겨냥한 한국과 일본의 공동행동, 더 나아가서 한미일 공동행동은 좀 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바이든 시대 개막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무엇보다 관심인데요. 그럼 여기서 미국 윌슨 센터 연구위원이신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을 화상으로 연결해 현지 분위기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정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임기 말에 인사권까지 휘두르고 있는데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선거 부정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아무런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언론들은 아예 트럼프 대통령의 존재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바이든 당선인의 일거수일투족에 상당히 큰 관심을 보이면서 앞으로 26일까지 추수감사절까지 주요 내각 인사를 마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누가 내각에 들어갈지 그리고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내놓은 이런 조치들 그리고 외국 정상들과의 통화에 상당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목리를 부리고 있지만은 그 존재감은 굉장히 약화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을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레임덕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정 박사님, 우리 입장에서는 바이든 시대 북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중요한데요. 바이든 당선인의 대북 정책, 아직 구체적인 윤곽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미국 현지에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전망됩니까? 이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제재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곳 워싱턴 DC의 한반도 전문가들 입장은 제재를 약화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남북 협력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자기 행정부에서도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바이든 측근들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대화파라든가 강경파가 좀 같이 혼재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가장 강도 높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이든 당선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불량배라든가 폭군이라든가 독재자라든가 이런 이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북한과의 어떤 정상회담 재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바이든 임기 초반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릴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그럼 결국 오바마 3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미국에서 또 나올 것 같은데 그 공백기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도 외교안보 라인이 구성이 되고 대북 정책이 수립되려면은 최소한 6개월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럼 과연 정교한 대북 전략이 나올 것이냐 했을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미리 바이든 이제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그런 제안 사항들을 정리해서 미국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클린턴 행정부 시기에 만들어졌던 페리 보고서를 능가하는 이제 새로운 어떤 전략적 보고서 수립을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사실상 확실시 됐는데 북한은 왜 아무런 반응을 내지 않고 있는 걸까요? 무슨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은 자신을 독재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독재자, 폭군, 불량배로 묘사한 바이든이 당선되는 걸 굉장히 꺼려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당선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내심 당혹해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내부적으로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사정이 안 좋고 또 올해 수해복구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당분간 내년 1월에 개최될 8차 당대회까지 내부 문제에 집중을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행정부에 어떤 인물이 들어갈지 매우 긴장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정 박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의 최근 소식을 알아보는 요즘 북한은입니다. 입동을 지나면서 북한도 본격적인 김장철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 음식이지만 김치의 맛은 남과 북이 좀 다른데요. 북한의 김장법 함께 보시죠. 모녀가 마당에 나와 통배추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장하는 날. 결혼을 앞둔 딸이 엄마의 비법을 전수받기로 했습니다. 이거 보라 배치고 똑바로 그 위에 자른 면이 위에 올라와야 돼. 아기 치지 말고 한숨 내서 쭉쭉 뿌리자. 김장을 담글 때 쪽파를 많이 쓰는 우리와 달리 북한은 주로 대파를 사용합니다. 채칼을 쓰지 않고 무를 일일이 써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다 절인 배추는 시냇가로 가져갑니다. 남한에선 보기 어려운 풍경인데요. 흐르는 물에 소금기를 씻어내는 겁니다. 북한 김치는 우리보다 간을 적게 하고 고춧가루가 적게 들어갑니다. 지역별로도 김장법에 차이가 있는데요. 평안도, 함경도 등 북쪽 지방에선 재료의 신선한 맛을 살린다면 남쪽 지방에선 진한 감칠맛을 냅니다. 이로부터 북쪽의 김치는 국물이 많고 담담하며 찡할 정도로 맛이 신선한 데 비하여 남쪽의 것은 국물이 적으며 빨갛고 맵고 진한 맛이 났습니다. 북한에선 다 만든 김치를 김장독에 옮겨 담는데요. 사흘 뒤 뚜껑을 열어 새우젓 국물을 부어줍니다. 이때 소금물이나 소뼈 육수를 넣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김치 만들기 전통은 201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북한에는 피로회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주로 운동선수를 위한 시설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피로회복에 필요한 시설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데 과연 어떤 모습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절 보고 하는 말이 평양시 청춘거리에 있는 날파람 피로회복원입니다. 이곳은 수영장, 목욕탕 같은 편의시설과 치료시설을 갖춘 일종의 복합 휴게시설입니다. 날파람 피로회복원은 조선태권도협회 소속인데요. 태권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마사지 치료를 하거나 유황 초음파 온탕에서 척추 교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훈련 과정에 쌓인 육속 부담을 덜고 회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발반사요법실과 피로회복 운동실을 비롯해서 그 여러 가지 종합적인 편의시설들을 갖춰놓았습니다. 지난 7월 전국 노병대회 이후로는 노인들도 피로회복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발과 목욕을 시켜주고 마사지까지 해줍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다리부터 눕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치료를 받고 난 노병 동지들이 한결같이 다리가 막 가볍고 한 10년은 젊어진다고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친딸이면 이보다 더 하겠나요? 욕탕이도 다 부축해서 안아서 이어주고 모욕을 다 시키고 그다음에 머리 다 감기고. 북한은 내년 1월 8차 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80일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날파람 피로회복원은 80일 전투에 참가하는 주민들을 위해 영업시간까지 변경하는 등 시설 이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북한의 여성 유튜버들이 전 세계에 공개되는 SNS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반 북한 주민들 이용이 제한되는 대외 선전용 유튜브 채널들인데요.
음식이나 일상을 소개하거나 어린이 성장 일기를 공개하는 등 비교적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방식이 그동안 정형화된 틀을 점점 벗어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클로즈업 북한에서 분석해봤습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잎과 단풍으로 갈아입은 나무들. 평양에도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다.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브 계정이 이달 초에 공개한 평양 도심의 모습이다. 그리고 가로수 사이로 등장한 한 여성. Осень, мое любимое время года. 해당 영상의 진행자로 등장한 이 여성은 러시아어를 구사하며 고향이 평양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행복한 평양을 강조했다. Я чувствую себя безумно счастливой, гуляя с моей семьей по улицам и по паркам этого города. 가을과 고향을 사랑하는 젊은 여성의 일상 동영상 같지만 여성의 뒤로 보이는 대형 선전물과 여성의 대사 몇 군데에서 해당 영상이 북한 대외 선전물임을 추측해 한다. Почему-то мне кажется, этой осенью мой город стал еще красивее. Это может потому, что она так надежно хранит меня и моих близких ото всех бед. 이 여성이 유튜브 계정에 처음 등장한 것은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 막 지난 지난달 16일. Привет всем. Меня зовут Синхи. Живу я в Пхеньяне. 여성은 자신을 진희라고 소개하며 북한 노동당 창건일의 하루를 영상에 담았다. Как раз сегодня у нас 10 октября, особенный день для нас. Большой праздник. 당시 영상도 열병식이나 군중 행사가 아닌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위주로 제작됐다. 정치적인 요소들은 배제시킨 영상에서 진희는 이 모습이야말로 당 창건일을 맞이하는 진짜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В моих следующих видеороликах вы сможете увидеть реальный образ нашей страны. Hi, guess where I am today? This sweet smell of ripened grain, this fresh autumn breeze. 해당 유튜브 계정에서 은하라는 이름의 또 다른 여성 역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다. 농자원들의 일손을 돕는다거나 인근 가정집을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이 같은 모습은 북한이 유튜브라는 SNS 선전 매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친근감이나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가장 일상적이고 정상적이라고 하는 국가 이미지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SNS가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우리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김정은 시대의 중요한 국가 홍보 전략의 방향으로 제시가 됐고 그에 맞춰서 북한의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실제 지난해 3월 김정은 위원장은 제2차 전국 당 초급 선전 일꾼 대회에서 새 시대에 맞는 참신한 선전 선동을 주문하기도 했다. 주목할 점은 이렇게 제작되는 유튜브 영상이 대부분 여성 중심이라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은하다. 초기 은하는 평양백화점의 식품 매장을 소개하고 평양 내 유원지를 방문해 놀이기구를 타며 대중의 친숙한 모습을 노출시켰다. As soon as the risk of the COVID-19 was confirmed, the DPRK government immediately took very decisive and very reasonable measures. As a result, not a single person was infected to this virus in our country, although we are neighboring with China, the main source of this virus.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에는 북한에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며 북한 당국의 입장을 대변했고 평양에서 열린 청년절 기념 무도회의 뜨거운 분위기와 태풍 피해 복구에 여념없는 사회 분위기도 전달했다.
그 다음 눈길을 끄는 인물은 7살 리수진 어린이다. 리수진의 경우 성장일기 형식의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전달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멋있나요? 그럼 다시 만나자요. 안녕히. 리수진의 영상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새 가방과 교복을 배급받는 모습, 옥류 아동병원에서 치과 진료를 받는 모습 등 북한 당국의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있다. 그 밖에도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다수의 북한 여성들이 농장을 돌며 재배법의 우수성을 전하거나 유기농법을 널리 장려하다. 여기도 역시 유기농법으로 재배되는 원실입니다. 양식장을 체험하며 생산량이 늘고 있는 현장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여성들이 등장한 동영상은 여느 선전물보다 더 많은 조회수와 반응들을 낳고 있다. 최근에 이제 국제사회에 등장하는 이제 여성들이 굉장히 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국제회의 이런 공간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국제사회에서의 이제 활동의 영역들을 넓혀가려고 하는 이제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국제관계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북한의 어떤 전략 속에서 이제 그런 여성들이 이제 키워지고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뭐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여성들을 잘 교육하고 뛰어난 여성들이 많다,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이제 또 기대하는 효과일 수 있겠죠. 전문가들은 북한 여성 유튜버의 활약이 단순한 호기심 자극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분석한다. 여성 유튜버들이 전하는 영상들이 자연스럽고 정치적 요소를 배제했다 하더라도 철저히 선전용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배경으로 나오는 아파트 내부, 등장인물들의 옷차림, 심지어 교육 수준 등이 북한의 보편적인 생활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 북한이 이제 정치적인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진학을 하거나 진로를 할 때 중요한 조건일 것이고, 또 최근에는 경제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작동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경제적이고 정치적으로 상황이 되는 조건이 좀 마련되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런 교육의 기회가 좀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의 모습들을 어찌됐든 외부 세계에 알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국가의 영역이고, 국가에서 검열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외국어로 제작된 영상들은 해당 유튜브 계정이 북한의 대외 선전용임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은하의 경우 최근 제작되는 영상에서 영어로만 진행하고 있고, Koreans have achieved a lot so far, and they are ready and are fully capable of accomplishing more. 진이의 경우 능숙한 러시아어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Люблю мой город, где живут скромные, сильные и трудолюбивые люди. 일단 이제 굉장히 그 영재 수재라고 봐야 되겠죠. 외국어도 잘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 정말 좀 프라이드를 좀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제적인 감각을 갖추고 있는 친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자연스럽게, 보다 대중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대외 선전 방식.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북한 여성 유튜버들. 일반 북한 주민들은 좀처럼 유튜브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들의 활약도 보여주기식의 대외용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긴 어려워 보인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흘렀지만 전쟁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창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에게 전쟁은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이야기인 게 사실인데요. 남북 접경 지역인 경기도 파주에서 10대 자녀를 둔 엄마들이 전쟁의 아픔을 담은 동화책을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손수 만든 동화 이야기가 주목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최윤아 리포터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경기도 파주의 출판단지.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들이 하나 둘씩 작은 책방에 모여듭니다. 오늘은 북토크가 열리는 날인데요. 엄마들이 6개월간 동고동락하며 만든 동화 두루미 구출 작전이 2주 전에 발간됐습니다.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현장은 시작부터 훈훈하네요. 두루미 구출 작전의 소재는 한국 전쟁입니다. 8가지의 이야기를 묶어 한 권의 동화책으로 펴냈습니다. 동화 작가 장경선 씨의 주도로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발간 작업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전쟁이랑 평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꼭 알아야 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엄마가 전쟁에 대해서 글을 썼을 때 아이들이 정말 그 평화가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머님들이랑 이렇게 동화로 같이 좀 해보고 싶었어요. 접경 지역인 파주에서 살면서 임진강 너머는 어디인지, 왜 갈 수 없냐고 아이들이 질문할 때마다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하나 이런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폭력적인 부분보다는 전쟁이 남긴 비극적인 삶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친구도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만날 수 없고 가족도 그렇고 우리는 이제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딱 얘기해 줬을 때 오히려 더 전쟁이라는 거, 우리 남가북이 분단돼 있어서 이런 걸 겪어냈다라는 거에 좀 이렇게 좀 쉽게 접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들의 본격적인 동화 낭독이 시작됩니다. 해외 입양자매의 이별의 순간. 도영이는 내 손을 꼭 잡고 누워서 잠들었다. 전쟁고아의 고된 삶. 어서 가자. 빌리가 널 기다리고 있어. 우리를 공허원으로 데려간대. 학도병이 된 소년의 눈물. 어머니, 전쟁은 왜 하는 것일까요? 어쩌다 우리는 적에게 적이 되었을까요? 각각의 동화에는 전쟁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정민영 씨가 쓴 동화 제니는 미군 기지촌의 호녀라가 엄마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입니다. 엄마를 향해 떳떳하지 못한 돈을 번다며 수군대는 사람들에게 난 언제든 새 총을 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다.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할 것이다. 파주 연풍리 지역의 미군 기지촌을 방문했을 때 호녀라에 대한 동화를 쓰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아이에 대해서 직접 쓰고 싶었어요. 그 시절에 살았던 아이, 당당할 수도 있고 호녀라지만 나에 대해서 크게 내 정체성이나 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연희 아이와 똑같은 아이로 그렇게 쓰고 싶었어요. 동화 제작 과정에는 온 가족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손수 그린 그림도 동화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프랭크고 이게 제니, 이게 훈이에요. 이 프랭크가 아주 나쁜 짓을 벌였는데 그거를 제니랑 친구인 훈이가 복수를 하는 장면을 그렸어요. 엄마가 동화로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들의 마음속에도 와닿았습니다. 엄마의 작품이 이해하기 쉬웠고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안 끝났으니까 휴전 중인데 언제 또 다시 생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살짝 무섭기도 하고 살짝 처참하고 그런 황폐한 의미인 것 같아요. 한국전쟁 당시 설마리 전투가 벌어졌던 파주의 칠중성. 대표 작품인 두루미 구출 작전은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달빛 두루미가 큰 날개를 퍼덕이며 들판을 지나 임진강 위를 날아가고 있었다. 어느새 북한군도 영국군도 내 옆에 서 있었다. 총구는 모두 아래를 향하고 있었다. 두 군인의 얼굴이 두루미를 살리기 위해 총을 내린 북한군과 영국군, 그리고 남한 소년의 만남을 그려냈는데요. 저 너머 임진강 북쪽에는 중국군과 그리고 중국군의 길을 안내하는 북한군이 그곳에 집결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남한과 북한에 모두 두루미가 찾아온다는 사실이 이야기의 상상력을 더해줬습니다. 이 영국군의 입장에서는
두루미를 보는 순간 자기가 떠나온 고향을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전쟁 이전의 어떤 평화로운 삶을 의미하지 않을까 해서 두루미를 설정하게 됐거든요. 설마리 전투 추모공원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영국군의 영혼이 잠들어 있습니다. 동화 주인공 토마스 달은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글로스터셔라는 한 마을에서 이곳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파견을 하고 땅을 지키려고 했었던 그분들의 희생 정신에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이름 모를 묘지에선 북한 군인 송일문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무명인 다 무명인으로 돼 있네요. 맞아요. 그분들의 신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다 무명인으로 되어 있어요. 작가로 변신한 엄마들에게 찬사와 응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진짜 경희 이모, 민영 이모, 소영 이모, 뭐 희분 이모가 쓴 거야? 막 이러면서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반응한다는 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어린 세대들에게 분단의 현실을 느끼게 해준 엄마들의 동화. 전쟁은 저희한테도 큰 숙제지만 앞으로 남을 세대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숙제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이들에게 이런 상처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조금 알려주고 싶어요. 이 땅의 평화와 그리고 함께 지금 북쪽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결애가 모두 하나라는 사실, 언젠가는 다 함께 우리가 손잡고 그런 평화를 노래할 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 다음 동화에서는 또 다른 한반도의 역사를 다뤄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들이 들려줄 새로운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오늘 남북의 창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유치원생들의 민속무용, 꽹과리와 장고춤을 마지막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